사람이 변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건 변한 게 아니야. 시간이 흐르며 본색이 드러난 것뿐이지.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또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젊을 때는 누구나 풋풋한 얼굴을 하고 있지. 하지만 마흔을 넘으면 그 얼굴에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새겨진다. 웃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타인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겨왔고,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불만과 고집을 드러내곤 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사람의 얼굴을 봤다. 돈이나 말보다 더 솔직한 건 표정과 태도였으니까. 어떤 이는 친절해 보이지만 조금만 함께 있으면 위선이 묻어난다. 반대로 험상궂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경우도 있지.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얼굴을 만들어주지만 마흔이 넘으면 스스로 그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과거 사진을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SNS에 온갖 모습이 남아있다. 그 속에서 허세와 과장이 지나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얼굴은 거울이 아니라 기록이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숨길 수 없는 기록.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할까? 나는 언제나 표정, 태도, 그리고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셋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 하지만 셋이 엇갈리면 곤란하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는데 말은 날카롭고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면 그건 가식이야. 오래 두고 볼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다. 문제는 세상에는 그 가식을 아주 능숙하게 숨기는 이들도 있다는 거다. 거짓말을 작정하고 훈련한 사기꾼들 말이다. 그들은 말로만 상대하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지.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했다. 사람을 판단할 땐 대화보다 관찰을 믿어라. 목적 없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훨씬 정확하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듯 아무 의도 없이 보는 눈이 오히려 본질을 잡아낸다. 나는 사업할 때도 이 원칙을 썼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으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만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동석시켜 상대를 지켜보게 했다. 이해관계가 없는 눈은 더 날카롭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무심한 시선이 내 결정을 좌우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의 본질은 꾸미지 않은 순간에 드러난다. 그 작은 틈을 읽어내는 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회사를 지켜주었다. 그러니 늘 잊지 마라.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도 없는 눈, 이 진실을 보여준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은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하니까 결국엔 팩트로 검증하면 무너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는 다르다. 그들은 애초에 진실에 관심이 없다. 자기 기분과 마음만이 전부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 앞에선 아무리 사실을 늘어놓아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이유 없는 고집, 근거 없는 확신으로 상대를 끌고 가려는 사람들.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워낙 확신에 차 있으니 주변에서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조직이 휘둘리고 가정이 흔들리며 심지어 나라까지도 망가진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런 사람에게 맞서려면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내가 정의라고 믿는 가치,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방패가 된다.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헛소리가 퍼져도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뿌리가 있으면 결국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믿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 남의 말에 끌려다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인생의 방향은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일했지만 단 한 가지 원칙은 지켰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만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동료의 성공을 기꺼이 칭찬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남이 못 올라서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쟤는 못났다가 그들의 본심이지.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말을 교묘히 한다는 거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 은밀히 조용히 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남을 깎아내린다. 이렇게 하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듣는 사람 마음에 씨앗이 박혀버린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도 대부분 이런 경우였다. 나는 그래서 늘 강조했다. 공공은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 나누라. 독대에서는 절대 상을 주지 말고 칭찬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라. 그래야 공을 빼앗을 틈이 없다. 또 누군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은밀히 내게 한다면 나는 그 즉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꺼냈다. 방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하면 거짓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리더라면 기억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말 것. 공개와 투명성만이 그들의 독을 막는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비밀이 아니라 빛 아래서 드러나는 공정함이다. 상을 주는 방식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일 때는 대표 이름으로 상을 주어도 된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상에 내 이름을 새기지 마라. 현대가 준 상이라고만 해라. 그래야 상이 권위와 생명력을 가진다. 프로야구의 MVP를 누가 주는가? 총재가 아니라 리그가 준다. 골든글러브는 기자들이 준다. 그래서 그 상은 특정 인물과 무관하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 훈장이라고 한다면 누가 집권하든 상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조직의 힘이다. 리더가 자기 이름을 내세워 상을 주면 결국 사람들은 그 상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저건 대표 개인의 선물이지 조직의 인정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쌓이면 상은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조직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은 모두의 것, 제도의 것, 공정한 상으로 남는다. 회사가 커진다는 건 한 사람의 손으로 다 움직이는 작은 배가 아니라 수백 명이 노저어야 하는 큰 배가 되는 것이다.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다. 리더는 자기 이름을 빼야만 조직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유형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자기 얘기만 끝없이 쏟아내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처럼 보이지만 곧 알게 된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겪어봤다. 처음엔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시간과 기운이 다 빨려버린다. 그럴 때는 냉정해져야 한다. 무조건 끊어내라는 게 아니다. 대신 거리를 두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 말은 결국 이런 거구나 라고 요약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얘기가 계속 흘러가지 못해 불편해진다. 불쾌한 불편이 아니라 편리하지 않은 불편이다. 그렇게 조금씩 대화의 면적을 줄여가는 것이다. 더 힘든 유형도 있다. 감정을 그대로 배설하는 사람. 문제를 풀자는 의도도 없고 그냥 내 앞을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거다. 이런 경우 나는 일부러 조금 거칠게 반응했다. 야, 그건 네가 함부로 던질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공유 면적을 줄여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특정 시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선을 그어두면 상대도 자연스레 적응한다. 중요한 건 내가 소모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멀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리를 재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종종 이런 후배들을 봤다. 상대가 분명히 자신을 갉아먹는데도 끝내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며 희생을 선택하는 거다. 언뜻 들으면 충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일 때가 많다. 저 사람을 품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야. 이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타적인 태도 자체는 귀하다. 하지만 남의 평가에 매여 있으면 결국 자기 삶을 잃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도울 수 없는 사람까지 껴안는 건 미련이지 미덕이 아니다. 버려야 할 사람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존중은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거절이 단호한 끊음이
서로에게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정리해왔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단순하다. 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인생에서 진짜 용기는 버릴 줄 아는 데 있다. 사람 중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이들이 있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아이인 셈이지.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며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습관의 문제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보지 못했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부하 직원이 격하게 화를 낼 때 일부러 물러서서 거리를 두었다. 가까이서 맞받아치면 불이 번지지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그 불길이 스스로 위축된다. 또 대화를 일부러 느리게 이어갔다. 내가 느리게 말하면 상대도 호흡이 가라앉는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거울처럼 되받아 주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저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다는 거군. 그러면 상대는 자기 목소리를 듣는 듯해 갑자기 멈칫한다. 화란 결국 자기 울림 속에서 식어가는 법이다. 리더라면 분노하는 부하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도 내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조금씩 달라진다.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크기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역할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수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실수를 숨기면 죄가 된다.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려 한다는 거다. 주변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 한마디만 던져도 그 사람은 개선할 기회를 잃는다. 왜냐? 그 말이 문제를 고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넘어지면서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 반면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넘어지면서 주저앉는다. 차이는 단순하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느냐, 아니면 부끄러워 숨기느냐. 실패를 인정한 사람만이 다음 길을 찾을 수 있다. 내가 강조한 건 이것이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솔직히 말해라. 그 순간 주인은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신뢰한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두 번 실패하지만 실패를 고백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다. 인생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건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를 대하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사람은 원래 게으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시작할 계기를 못 찾을 뿐이다. 리모컨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손이 안 가는 것처럼 책을 펴는 첫 동작이 힘든 것이다. 내가 사업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큰 목표를 세우면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잘게 쪼갰다. 오늘은 첫 계약서를 읽는 데서 시작한다. 내일은 한 줄을 고쳐본다. 그렇게 한 칸씩 나아가면 어느새 큰 그림이 완성되더라. 중요한 건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불씨를 붙이는 거다. 사람은 시작만 하면 몰입하게 된다. 공부도 책을 펴고 연필을 올려놓는 순간 길이 열린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발만 밖으로 내밀자. 이렇게 작은 계단을 밟으면 어느새 몸이 따라 움직인다. 나는 이 방식을 늘 해봤어? 라는 말로 정리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헛소리다. 하지만 일단 해보기 시작하면 게으름은 사라지고 성실이 습관이 된다. 성실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쉽게 만드는 습관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마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 나는 아침에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이는 밤에 집중력이 솟구친다. 중요한 건 세상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같은 시계를 강요한다는 거다. 학교도 회사도 똑같이 아침 일찍 시작한다. 하지만 저녁에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족쇄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네가 가장 똑똑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 알아내라. 그리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중요한 일을 배치해라. 아침에는 결정과 사고가 필요한 일을, 오후에는 루틴한 일을 두는 게 좋다. 뇌가 가장 맑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을 하고 지칠 때는 반복적이고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배치 하나만으로도
생산성은 몇 배로 달라진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수백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비밀도 여기에 있었다. 시간을 관리한 게 아니라 나의 뇌 상태를 관리한 것이다. 성공은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남들보다 내 시간을 내 몸과 머리에 맞게 배치할 줄 아는 데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목표를 세운다. 이번 달에 영어 완벽히 끝내겠다. 올해 안에 1억을 모으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목표는 방향일 뿐이지 계획은 아니다. 계획은 훨씬 더 잘게 쪼개져 있어야 한다. 내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쌀 가게를 시작할 때 나는 큰 상인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오늘 장부 한 장을 바르게 쓰는 데 집중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큰 사업이 돼 있었다. 작은 조각을 쌓는 게 계획이고 그 조각이 모여 큰 성벽이 되는 게 목표다. 계획을 제대로 세운 사람은 작은 성취에서 재미를 느낀다. 세 페이지를 6분에 끝냈다면 다음엔 5분에 해내겠다고 스스로 경쟁한다. 이게 바로 게임처럼 몰입하는 방법이다. 사업도 그렇다. 오늘은 한 집 거래를 따내고 내일은 2집을 늘린다. 그렇게 기록을 쌓다 보면 성실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된다. 나는 늘 강조했다. 목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을 잘게 쪼갤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큰 구호는 누구나 외치지만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를 손에 쥔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고 또 계속 성장하셨습니까? 나는 늘 대답했다.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같은 일을 오래 하면 반드시 지친다. 그 지루함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된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늘 새로운 판을 깔았다. 직무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시도를 바꾸었다. 현대를 키울 때도 그랬다. 건설만 파고들면 언젠가 한계가 올 걸 알았다. 그래서 조선에 뛰어들었고 자동차에 도전했다. 작은 보직 변경이 큰 도약의 씨앗이 된 셈이다. 투수만 고집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선수와 같다. 하지만 포지션을 바꿔보면 그 안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변화는 불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숨구멍이다. 그걸 열어둘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일은 원래 재미없는 것이다. 학생에게 공부가 즐겁기 어렵고 직장인에게 일이 신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내가 지루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지루함은 정상이다. 문제는 그 지루함 속에서 어떻게 몰입을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게임을 생각해보라. 게임도 사실은 노동이다. 손가락은 아프고 눈은 피곤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입하는 이유는 점수와 성장감 때문이다. 한 단계 오를 때마다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성장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자주 던졌다. 똑같은 일만 시키면 사람이 금방 식어버린다.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면 그 안에서 다시 성장을 느끼고 몰입을 되찾는다.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지루한 일조차 버틸 힘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일이 재미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성장의 장치를 만들어 넣는 것이다. 성장은 몰입을 낳고 몰입은 일을 견디게 만든다. 이것이 평생 사업을 하며 내가 깨달은 지루함을 이기는 법이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지나며 진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오래 보았다.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수십 년 쌓인 얼굴과 태도를 믿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다. 성품은 작은 습관에서, 성공은 작은 계획에서, 존중은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 순간순간의 누적이 결국 우리의 얼굴이 되고 이름이 되고 삶이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시작해. 작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걸어라. 그러면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 길이 하나의 역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이 변했다고. 아니다. 삶의 궤적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궤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으로 새겨진다. 그러니 오늘도 묻자. 나는 어떤 얼굴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